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그게 뭐라고 여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고 또 견뎌냈나 싶네요. 저는 27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27살이면 결혼하는 게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저희 집안에서 어찌나 성하셨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남자와 선을 보게 하시다가 집안도 나쁘지 않고 남편 직업도 괜찮으니 빨리 결혼하라며 강제로 떠밀다시피 하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또 그게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감정보다는 마땅히 때가 되었으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한 결혼 같네요. 그래도 연애 아닌 연애할 때는 남편이 참 듬직해 보였고 오로지 저만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에 저도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여전히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줄 테고 또한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네요. 저희가 서로 마음에 든다고 하자 집안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만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상견례를 바로잡았고 정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저희 결혼식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집안의 압박 덕분에 남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었죠. 그 뒤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이 됐고 그때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치 이제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점점 배려의 말도 사라지고 막말을 내뱉기는 하며 자기는 청소 한 번 안 하면서 집에 오면 군대식으로 저에게 똥군기를 잡더군요. 남편의 깔끔한 성격 때문에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쓸고 닦고 다 했는데 책상 위에 손가락을 한 번 쓸더니 먼지가 있다며 싸늘하게 말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정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그런 모습 한 번 보이지 않았고 반찬 투정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쯤 되면 연락이 와서는 오늘 뭐가 먹고 싶다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부랴부랴 시장으로 뛰어가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들을 사오거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남편이 오기 전까지 요리를 해야 되었었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요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며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는 말에 저는 벙 쪄서 일찍 말해줬으면 진즉 해놓았을 텐데 지금 몸도 불편해서 시장에 못 갔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오히려 투덜거리며 해놓은 음식들이 간이 안 맞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요리 좀 배워야겠다. 내 친구 마누라는 요리도 잘하던데 넌 어떻게 된 게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냐는 등 온갖 비교와 폭언 등으로 저는 점점 병들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내조를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지적질에 저 역시 참다 참다 화가 났고 참다 못해 터졌던 건 제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요리 가지고 투정 부린 날이었어요. 거동조차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의 음식을 차리느라 너무 서러워서 그날 울기까지 했었고 남편이 그 뒤로 집에 와서는 그 음식으로 투정을 부리니 제 인내는 한계에 가다 못해 이성이 끊기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자 남편이 저에게 내뱉은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까짓게 화내면 어쩔 거냐고, 아이 낳고 버려져 봐야 정신 차릴 거냐며 만삭인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바보 같게도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었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남편만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럼 최소한 버리지는 않을 거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땐 만삭인 제 몸과 그동안 남편에게 세뇌를 당하다시피 하니 버려진 자존감들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저를 버린다는 말에 화를 내기보다는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당뇨에 중풍까지 와서는 전신마비가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듯 하다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결혼할 때 시댁 도움도 많이 받았던지라 거절할 명분도 딱히 없어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 그만큼 입은 심심한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저에게 애미야! 라고 누워있던 방에서 저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셨고 전 청소나 밥을 하다가도 냉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원하시는 걸 항상 들어드려야 됐고 TV 리모컨도 제대로 못 누르시니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해드려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변 그리고 욕창 때문에 목욕까지도 매일매일 제가 해드렸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 눈치 보면서 초반에는 도와주더니 그것도 한 반년쯤 지나자 노인네 냄새와 똥냄새 등이 난다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요양원 같은 데 보내기에는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 돈이 아까워서 본인 엄마한테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자기 죽으면 상속하라며 절대 먼저 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대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쓰라며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주신 큰 돈들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치료비나 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활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0년가량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몸 역시 골병 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계속 누워만 있고 몸이 불편하니 점점 많이 날카로워지시더군요. 급기야 나중에는 저에게 욕설까지 하며 저희 아이들과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둥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나쁜 거사 라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시어머니. 남편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요양원에 보냈지만 시어머님은 다시 요양원에 있기 싫다며 온갖 난동을 다 부려서 반년도 못 되어서 저희가 다시 저희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 뒤에도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머니 중풍이 너무 심해져서 끝내는 말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이유 없이 욕먹는 일들은 없어졌으니까요. 본인도 말을 못하자 처음에는 답답했는지 눈을 엄청 부라리며 난리를 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니 끝내 그렇게 눈에 초점도 풀려가시고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 가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 집안은 더 이상 집에서 나던 그 끔찍한 냄새들도 안 나게 되었고 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남편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장례식이 끝나고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주말 여행도 가고 그랬었죠. 사실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여행이라는 거 단 한 번도 못 가는 수준이었죠. 그 상황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시지 시어머니 거동도 못하시지 그렇다고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저희끼리만 갈 수는 없었으니 그렇게 몇 년간 창살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지내게 되었다가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었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거든요. 식당 일이 힘들다고 해봐야 진짜 시어머니 모시던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지라 거기서도 일을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둘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대뜸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나는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 살아생전에 말하면 엄마 충격이 클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다며 이제 저도 인생 찾고 나도 내 인생 찾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시어머니 내가 그리 죽도록 뒤치다꺼리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막상 당신 엄마 돌아가시니까 나를 내쫓아내려고 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좋을 대로 생각하라며 이 집에서 아무튼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절대 못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자 남편이 글쎄 집에 다짜고짜 상간녀를 들인 겁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버젓이 저희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적반하장마냥 네가 한 게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무전 취직하면서 지낼 생각이면 그냥 나가라고 난리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소송을 붙였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더군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그나마 온전할 때 유언장을 적었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많은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반반씩 주신 겁니다. 저에게 막대하는 남편에게 시모가 정신이 온전할 때만큼은 구박도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고 행복하라고 그리 말씀하시던 분이셨지만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남편 놈이 그걸 전부 다 위조한 게 들통이 나서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쳐서 잘못 판단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 재산은 모두 내가 받아서 우리 자식들과 평생 잘 먹고 잘 살 테니 너는 네가 버는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잘 살라고 말하고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제가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남편 놈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매일 찾아와 무릎까지 꿇면서 싹싹 비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추한 짓 그만하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끝내 남편이 폭발하여 저에게 폭력까지 써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네요. 남편이 겁 많은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저에게 나타나 협박하면 감옥 간다는 말에 겁먹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제가 이제는 부엌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느 집 사모님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고 오로지 저희 아이들만 잘 키워서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이나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두 딸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없냐고요? 남편은 10년째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기 바빠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 어딘가에 살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10살 때 그리고 작은딸이 8살 때였어요. 남편은 버려놓았던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빚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돼버리자 위장 이혼을 하고서 혼자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내 나이 38살이었고 남편 나이는 40대였네요. 남편은 결혼 전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꿈이 큰 사람이어서 늘 오너가 되기를 갈망했었죠. 남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학원 사업부터 해서 정수기 사업,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똑똑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가는데 고무가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으로 뒷배경이 없었던 남편은 기존 사업을 보증으로 새로운 사업의 투자 유치를 과감히 해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늘 변수가 생기는 법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믿었던 동업자 형이란 변수가 커졌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쁘다 보니 주변 관리에 소홀한 탓이었죠. 그러면서 도미노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도가 터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인 제 월급이 압류당하는 걸 막으려고 남편은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희 회사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혼자서 해외로 나가 있다가 돈 벌어서 다시 오겠다 하고는 어머니와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습니다. 제 남편이 안 보이자 채권자들도 차츰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차츰 아빠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가 살림을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회사에 애들 교육에 살림에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남편의 근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 한 번 주지 않다 보니 아무도 남편 생사는 모른 채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남편의 의중에 따라 맏며느리 역할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는다 해도 장남인 자기 역할을 동생들에게 내놓는 성격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언젠가 돌아오게 될 남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족 있는 곳이니 꼭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차곡히 쌓여서 10여 년이 훌쩍 넘어가니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어디에서 객사를 했다는 둥, 외국에서 딴 살림을 차려서 사느라고 가족을 잊었다는 둥, 친척분들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을 키우면서도 장남 며느리 역할을 하는 저를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젠 시어머니도 시동생들에게 맡기고 재혼하라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경조사나 시댁 행사에 장남 며느리로서 빠짐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다녔고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막내 시동생 결혼과 집안일을 모두 제가 했어요.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내다 보니 세월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어느새 중년이 티가 나는 아줌마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날씬했던 몸매는 뱃살이 두둑해졌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남편이 온다면 생소하고 어색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큰딸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교대에 진학했고 둘째 딸은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해서 올해 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고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노환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큰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젠 안 오려나 보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티내지 않으셨을 뿐이지 큰아들을 무척이나 기다리셨던가 봅니다. 결국 아들 얼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보고 싶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마도 모두 연락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마지막까지 큰아들을 그리워하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시동생들, 가족들과 저희 두 딸이 지키고 있었고 절만 간단히 하고 대부분 식사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하얀 백발 스포츠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온 남자 한 분이 시어머님 영정 앞에서 구슬피 울었습니다. 꼭 사연 있는 사람처럼 한참을 무릎을 꿇고 울길래 모두들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과 어떤 관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상주로 서 있는 시동생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목소리하며 영락없는 딸들 아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샘솟듯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주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님 가시는 길에 와줬다니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때서야 저를 찾더군요. 모두들 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못 알아볼 수밖에요. 눈물 한가득인 저를 토닥거리며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 말만을 했습니다. 다 커버린 딸들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엄청 어색해했죠. 남편도 어색해했고 저도 막상 보니 딱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 어른들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시동생들도 폭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만 하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곧바로 상주석에서 빈소를 지켰고 예전의 장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 외에는 저와 한 번도 눈도 마주친 적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하고 최근에 입국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의 소식은 후배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었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만사 제껴두고 왔는데 한 발 늦어서 임종 못 지켰으니 불효했다며 자책을 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자리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놈의 병 때문이었네요. 사업병 때문에 일에 집중하느라 그 세월을 다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어서 금이 환영하려는 욕심 때문에 처자식과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연락 한 번 안 한 거네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식구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시동생들이 형 왔으니 오래 머물러 가라고 했고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져 살라면서 형수도 이번 기회에 회사 퇴직하고 형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미국에 당장 돌아갈 거고 정리가 잘 되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기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들 결혼식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고 다짐을 하는 걸 보니 영원히 이곳을 떠나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들 결혼식 자금과 대학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는 위장 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하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딸들 키워준 것 보상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굳이 집을 놔두고 호텔에서 지내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애정 없이 보였고 남남 같아졌더라고요. 혹시나 여자가 있지 않나 물어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급한지 문자로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것 먹고 떨어져라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싫었어요. 정말로 진짜 이혼한 것 같아서 싫었죠. 난 단지 남편이 꼭 돌아오겠다는 말만 믿고 내 가족이라서 시부모님도 모셨고 시동생들도 함께 챙겨왔는데 나를 남보듯 하다니 슬펐습니다. 그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진짜로 보상을 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8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주고 떠나라고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자식과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내 그동안의 세월을 쏟아부었으니 80%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놔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주고 떠나던지 우리 가족들 옆에서 나와 있던지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미국으로 소리 소문 없이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떠난 남편, 아직도 그런 남자를 나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네요. 아무리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아직도 두 딸을 낳고 키워온 와이프인데 저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만 한데 마주 앉아 다행히도 얘기도 나눠보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갔네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가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적어도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납니다. 연락처도 알고 있으면 전화 한 통도 하기가 그리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연락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리고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렸으면 그랬다고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건 태도로 이미 알고도 남겼는데 애들 엄마로서 그냥 대해주면 안 되나요? 내 남편이 집을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에도 이렇게나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막상 실물을 영접하게 되니 정말 힘듭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지극히 냉정한 말투 그리고 거리감 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갑자기 뿅 나타났다가 10년 전에 야밤에 몰래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망치듯이 가버리니 지난날이 후회가 되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미국에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결정을 하라는 저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노라며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함께 살거나 하진 않겠지만 가족과 가까이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은 함께 지내야 가족인데 가까이 살겠다니 괜히 어줍잖은 책임감을 안겨준 건가 싶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처자식이 발목 잡고 싶지 않다고 했고 편한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생활을 차츰 정리해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언뜻 들으면 정말 반가운 소리 같지만 미국 생활 접는데 정리할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한 영광과 욕심을 다 아는 처지라 쉽게 정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기에 저는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또 언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고 두 딸에게만 기대서 내 인생을 새로 다시 출발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갔을 때 10년 전에 이미 남편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네요. 다름 아닌 산후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애 낳고 조리원 퇴소하고 친정집에서 2주 조리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조리해주실 이모가 오시기로 하였는데 예약이 꼬여서 날짜가 3일 비기 때문이죠. 아기가 이제 한 달 간 넘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시댁에서 아기 보여주러 오라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아기도 어리고 산후조리 중이라 못 간다고 하였죠. 시댁이 차 타고 30분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시부모님이랑 저랑 대판에서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뭐 애 낳았고 시부모님 혼자 풀리셨더라고요. 그 전에 이야기도 너무 많지만 자칫 다른 길로 셀 수 있으니 생략은 할게요. 그런데 진짜 머저리 같은 남편놈이 제 마누라랑 애 생각 안 하고 광복절에 간다고 말을 해놓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열받아서 제정신이냐고 버럭하니까 시어머니가 조리하러 친정을 가면서 시댁은 왜 못 오느냐고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친정도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친정은 조리하러 간 거고 내가 시댁 가면 발이나 편히 뻗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이 없느냐고 난리치고 대판 싸웠죠.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하더니 우리 엄마가 조리해준다고 도우미 취소하고 일주일 있다 가래 하면서 가자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진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열이 막 뻗치더라고요. 광복절 지나면 당신 일하는데 나 혼자 있으라고 했더니 엄마가 진짜 산후조리 제대로 해줄 거라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찌꺼리더군요. 결론은 짐 싸서 출발했습니다. 갈 때부터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하고 엄마 100만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신랑한테 말했죠. 일주 조리하고 시어머니께 50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신랑이 좋아서 오케이 하더군요. 광복절 점심 전에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막이 받아드시고 왔느냐고 오느라고 고생했다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왔느냐 하셨죠.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힘드실 텐데 조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봤습니다. 진짜 세상 인자하게 웃으시며 애 셋이나 키웠는데 산후조리 못 해주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적은 돈이지만 받아두시라고 50만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면서 친정처럼 편히 지내다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좀 쉴게요 하고 신랑 예전 쓰던 방에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이불 피라고요. 신랑 침대인데 안 쓰고 있어서 이불 다 걷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시키고 멀뚱멀뚱 서서 신랑 이불 펴는 거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신나게 핸드폰 게임을 했습니다. 거실 나가보니 아기 보느라 신랑이랑 시어머니 정신 팔려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TV 시청 중이셨고요. 어머니 배고파요 점심 주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하더니 점심 먹는 걸 깜빡했네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시더군요. 다시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 게임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점심 먹게 나와라 해서 나가보니 상에 반찬 2개뿐 아직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다 차려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뒤돌아서 나 흘끔흘끔 쳐다보시고는 저는 턱 깨고 앉아서 어머님 눈 마주칠 때마다 싱긋 웃어드렸죠. 점심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물을 떠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로 여보 아버님이 물 달라시네 하고 말하니까 아니다 앉아 있으라고 시어머님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밥 다 먹고 어머님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묻고 그러라 하시길래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 수유할 때 빼곤 방에 박혀서 저녁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어머님이 외식하자고 하시는데 애가 어린데 어떻게 식당 데려가느냐고 밥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짜장면 시키더라고요. 먹기 싫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저 들어가서 쉴게요 하고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치우는 소리가 나길래 거실에 나가서 남편한테 밥을 성에 안 차게 먹었더니 너무 출출하다고 나가서 참치마요 도시락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기 씻겨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고 남편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커피 한 잔 타오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보 아버님 커피 했더니 시아버지가 저를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시댁을 얼마나 만만히 보길래 가만히 자빠져 누워서 시부모를 조롱하느냐고 당장 가서 커피 타오고 과일 깎아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황당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조롱했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굳이 산후조리 집에서 하겠다는데 부르신 거 어머님 아버님이시잖아요. 무리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식사와 아기 보살핌만 맡겼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갑자기 너는 산후조리가 여왕 대접인 줄 아느냐고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면 수저 넣고 반찬 옮겨놓고 해줘야지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느냐 하시고 아버님은 계집이 사내를 잡아먹으려 한다고 꾸짖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바로 앞에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전화하고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1시간 있다가 친정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대판하고 친정엄마가 아기 데리고 차 타고 아빠가 짐 트렁크 싣고 저는 제 짐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놓고 가라는 걸 아기 모유 먹어서 안 돼요 어머님. 그리고 아까 드린 돈 주세요. 조리해 주신 데서 드린 거지 용돈 드린 거 아니에요 했더니 못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줬다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문자로 계좌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하고 친정에 와버렸습니다. 친정 도착해서 시어머니 휴대전화기에 계좌번호 보내니까 전화와서 싹 수 없는 애라고 욕하고 시아버지도 욕을 하시더군요. 남편 이 자식은 처음엔 화내다가 제가 이혼할 건데 뭘 그리 화를 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신랑은 계속 미안하다고 전화오고 카톡이 오네요. 시부모님 이제 안 보고 산다고 2번이나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웃기고 있네요 진짜. 그동안 결혼하면서 정말 막장 시댁의 모습도 많이 보고 새 식구로 들어와서 배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서 응어리진 마음에 불을 지피네요. 애 낳아서 조리해야 하는 기간까지 이렇게 지들만 아는 시댁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이놈이랑 결혼한 게 제 발등 찍은 거겠죠? 다시는 시댁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정말. 추가합니다. 저보고 성격이 고약하다느니 사이다라느니 얘기가 많네요. 남편이랑 9개월 연애 끝에 이제 결혼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 어릴 적부터 인력사무소 크게 운영하고 계시고 집안 사정은 넉넉한 편에 속해요. 저든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 부모님 도움해서 번화가에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신랑은 저희 미용실 고객이었고 계속되는 구애에 사람도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 시댁에서 결혼 서두르셔서 멍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부모님이 내 딸 하면서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이네요. 상견례 때 시댁 사정이 좀 어렵다고 그러셔서 4억대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고 예단 3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죽고 살지 말라고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예물로 신랑 시계에 반지 5돈, 목걸이 10돈 예복을 해주셨고요. 시댁에서 제 예물 300선에서 해주시고 신랑 모은 돈 약 1,500으로 혼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해갔다고 기세 등등하지도 않았고 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섬길 각오로 시집가서 진짜 잘했습니다. 시집 막상 가고 나니 시부모님이 너희 살기에 집이 너무 크다며 집 바꿔 살자 하시고 매달 용돈 200씩 보내라, 안부전화 하루에 한 번, 매주 시댁 방문 강요. 말하자면 셀 수도 없지만 내 딸에서 며느리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더군요. 집 바꾸는 거 빼고 다 응해드렸습니다. 대신 시댁 집 넓히는 비용 2,000도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고 미용실에 매니저가 3명이나 있으므로 일주일에 2번 나가면서 태교에 전념하고 집안일 제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입 변동은 없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재직하다가 아버지 일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 사무실을 출근을 합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시어머님이 시조부님 제사 있다고 오라고 하셨고 배부른 상태로 가서 제사 음식 거의 혼자 다 하고 중간에 시어머님 친구분들 오셔서 부엌대기 하며 혼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새 차 뽑아서 오셨길래 무슨 돈이 있길래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아버님은 5년 전쯤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 돈의 출처가 저희 아버지란 걸 그날 제사 끝나고 알게 됐네요. 시아버지가 제사 있기 2주 전쯤에 저희 아빠한테 전화해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해가며 저희 결혼시킬 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죽고 싶다고 대뜸 하소연을 하더래요. 아빠가 네 그러시구나 했더니 저희 애가 아들이거든요. 갑자기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며느리아가 아들 떡하니 가졌다고 참이나 손잡값 주시라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나와요. 저희 아빠는 제가 기죽을까봐 시아버지 3,000만원 해드렸대요. 그래놓고 저 속상할까봐 말씀 안 하시고요. 근데 이 얘기를 멍충이 같은 남편이 지 입으로 우스갯소리랍시고 제사밥 다 먹고 집 갈 준비하는데 찌꺼리더라고요. 돈 달라고 한 것도 웃기고 어이없는데 그 돈으로 새 차를 뽑나요? 바로 친정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3,000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눈 부릅뜨고 대드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우리 집이 이 집 물주냐고 아들내미 공짜로 장가 보내시고 진짜 염치도 없으시다 막말 마구잡이로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가수해서 한바탕 하고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시집갈 때 드린 예단비 돌려주시고 집 공사비와 이번 주에 세차값 내용증명 보낼 테니 돌려주셔야 할 것이라고 단단히 얘기하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남편 놈 집에 들어와서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냐고 투덜투덜하며 전화하라고 하길래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너랑 더 살 생각 없으니 아빠 사무실에도 나갈 필요 없다고 네 집으로 꺼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편만 시댁 방문하고 저는 시댁과 연 끊고 용돈 200도 끊었다가 신우가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갚고 조카 태어나면 진짜 잘하겠다고 빌고 빌어서 용돈도 다시 드렸습니다. 신우는 그 집안 사람들과 다르게 착하고 개념도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움직였죠. 막달까지 미용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고 집안일 흐트러짐 없이 했고 남편 아침 저녁 굶긴 적 없습니다. 9개월 차에 남편 앉혀놓고 말했어요. 막달까지 미용실 계속 나가야 하고 산후조리는 무조건 2달은 하겠다고요. 근데 미용실이 바빠서 산후조리 줄였고요. 예정대로라면 도우미 이모 일주하고 친정에 아이 맡겨놓고 일하러 나가야 해요. 아기 낳고 시부모님 대뜸 병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말했겠죠. 신우는 편히 쉬라고 꽃바구니랑 아기 내복 몇 벌 보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내 손을 잡더니 고생했다고 과거의 나쁜 기억은 잊고 잘 지내보자 혼자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낳고 나니 변하신 걸까 정말 미안하신 걸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변하신 게 아니라 변하시는 척 하던 거였네요. 애 낳고 친정에서는 조리하고 100만원 이건 성의로 받아두시겠다고 하시고 이건 너 주는 거 아니라고 손자 주는 거라고 대래 500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시댁은 일절 해주신 거 없고 친정에 있는 내내 사진 보내달라 닥달은 해주셨네요. 제가 심한가요? 심하다고 하셔도 돼요. 저는 하나도 심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이혼 서류 작성해서 시댁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아침에 남편 출근했길래 아빠가 욕하면서 돌려보냈대요. 시아버지 아침부터 전화와서 울 아들 그 집 핏줄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윽박지르길래
법으로 따지자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오겠다고 카톡 보내놨네요. 오면 친정 엄마가 소금 뿌린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고구마처럼 1년을 살았거든요. 이제 호구짓 그만하려고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후기를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쓰니 속은 시원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입장에 이입해서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애 못 키우나요? 떳떳하게 잘 키울게요. 그리고 애 낳고 짜장면 참치 마요 얘기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량이 너무 적어서 직수했을 때 아이가 답답해서 잘 안 물어요. 그래서 하루 두세 번 물리는 신용만 하고 유축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분유 혼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밤수는 무조건 분유 수유 하고요. 그래서 저녁에 짜장면 먹고 참치마요 찾은 거고요. 그리고 매운 거 말고는 가리지 않고 먹고 있기도 하고요. 오로는 이미 출산 3주차에 끝났고요. 애 낳고 손목 시큰하고 발목 시큰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제대로 해놓고 싶기도 하고 그간 집에서도 가게 일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제대로 쉬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산후조리 길게 잡은 거예요. 산모마다 몸 상태는 틀린 건데 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후기입니다. 며칠 전에 글 올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제 오늘 정신없이 흘러서 이제야 많은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을 끝으로 글 쓸 생각이 없었는데 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파렴치한 시댁에 분노하여 또다시 씁니다. 어제 점심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남편 올 거라는 말에 친정 엄마가 대접에 소금을 펴서 신발장에 넣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현관문 열자마자 남편 얼굴에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방에서 아기 수유하느라 못 봤는데 아쉽네요. 아기 수유 중인데 덕지덕지 소금 묻어서는 방문을 쾅 엽니다.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아기 수유 중이니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나가라고 옷잡아 끄시며 욕하시고요. 아이 수유 끝내고 다른 방으로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뜸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식에서 너 포함 너희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애 낳고 나니 강제 화해시킨 거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손자 보니 좀 달라지셨나 보다 생각했다. 친정에서 조리할 적부터 들들 볶더니 굳이 집에서 쉬겠다는 며느리를 왜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이 다 맞대요. 근데 아버지 가부장적이신 거 알면서 굳이 부모님 앞에서 자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필요가 있었네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숟가락 좀 놔주면 안 돼? 그리고 산후조리도 솔직히 너무 길잖아 이 난리를 떨더라고요. 네가 가기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산후조리 너희 엄마가 제대로 시켜준다고. 근데 왜 내가 가기 싫은 너희 집 가서 가부장적인 네 아빠 성격 맞춰주고 네 엄마 주방일 도와줘야 하느냐고. 여태 돈 벌고 집안일하고 내 치닥거리 하면서 애 낳고 푹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냐고. 그랬더니 너희 엄마? 니네 아빠? 이래요. 그럼 이혼할 건데 너희 엄마 아빠지 내 엄마 아빠냐? 내가 네 돈으로 산후조리 했어? 그래도 우리 아빠 네가 사위라고 남들 월급 180 줄 때 너는 300 줬어. 백수 될 뻔한 거 갱생시켜놨더니 분수도 모르고 나댄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싸우다가 지는 이혼 못한다고 애 당장 데려가겠다고 난리통에 친정엄마랑 저한테 쫓겨났네요. 거의 30분은 대화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기억나면 수정을 할게요. 남편 얻어맞으면서 쫓겨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프라이팬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문 밖에서 벨 몇 번 누르고 문 몇십 번 두드리더니 간 듯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 때문에 일찍 오셔서 아빠랑 엄마랑 저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 확고하다 말씀드렸고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반대하실 때 이유가 있는 건데 고집부려 시집가서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도 시댁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 젊으니 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아이 그 집 가면 괜히 저랑 더 엮으려고 할 것 같고 품으면서 모성애가 생겨 그건 안 될 듯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를 응원하며 아빠는 이혼 소송 준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까지 시댁에서 오는 연락 다 젖혀두고 시누이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좀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 충분히 하셨을 텐데 굳이 일부러 어른들 약 올리실 필요 있었느냐고.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아, 신우도 그 집 자식이었지 생각이 들어서 웃겼습니다. 진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언니, 저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하길래 아가씨, 잘 들어요. 나는 과거 일은 용서한 게 아니라 잠시 덮어둔 거예요. 우리 땡땡 생각해서요. 나는 시댁이랑 화해 따위 할 마음 먹고 먼저 막무가내로 나오신 건 시댁이에요. 아가씨도 꼭 결혼해서 본인 집 같은 시댁 만나길 기원할게요. 참고로 신우는 남편 동생인데 결혼을 안 했고요. 지방에서 남자친구랑 동거를 합니다. 진짜 웃기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인데 막내딸은 혼전 동거 눈 감아 주시네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시댁이랑 연 끊고 산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차단했죠. 시모는 밤까지 전화하고 욕문자 날리고 그러다 구슬리고 또 욕문자 날리고 무음해놓고 잤습니다. 밤새 친정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섰더니 아침에 퀭했네요. 혼자 육아하시는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오후쯤 아빠랑 변호사 사무실 들르려고 오전은 좀 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가게 매니저 중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용실에 시모, 시누이 남편까지 총출동해서 머리하고 있대요. 진짜 미친놈이지 않아요? 아, 진짜 웃깁니다. 아니 깽판 치러 간 거면 어휴 그럼 그렇지 했을 텐데 그 와중에 셋이서 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있대요. 상상이 되나요? 전화 받고 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바로 가게에 직행해서 그 상상 이상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는 파마하고 남편은 커트하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상한 전개에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시누랑 시모 뒤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시누는 언니 오셨어요 하고 시모는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은 곳에 옆에 와서는 신경 쓰지 마 우리 손님으로 온 거야 하는 거 있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느낌이 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손님으로 왔다는데 뭐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금슬금 오더니 커피 마시면서 미안해 진짜 잘할게. 엄마도 미안해 하셔. 땡땡이도 자기가 도 지나쳤다고 사과하려고 왔대. 이러길래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네 엄마 쪽으로 꺼지라고 했습니다. 파마 다 되고 셋이서 계산하러 와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찌꺼리길래 19만 2천원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네요. 신우 눈치 보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하나 꺼내서 남편 주고 남편이 카드 긁더라고요. 그 분위기 설명은 못하겠는데 셋이 급히 어수선해지더니 아무튼 계산은 했습니다. 계산했는데도 안 나가고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친정 아빠한테 전화하는 척 했습니다. 시댁에서 미용실에서 찾아왔다고 해코지 할 것 같다고 울먹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진짜 언니 왜 그래요 이러고 남편이 모조리 데리고 사라졌네요. 직원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대충 하고 사과하고 나간 길에 가게 일 좀 보고 집에 오니까 10시쯤이었습니다. 간 후로도 줄기차게 연락이 오길래 다 차단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일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의논해 보았고 이혼 소송으로 바로 월요일부터 움직일 것 같습니다. 모든 욕설 문자와 전화통화도 녹음해 놓아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소송 가면 무조건 이 정도 사유면 승소하고 게다가 3천만원 아버지 이체 내역까지 모두가 저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장 시댁을 만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지금도 문자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막장 시댁과 정말 연을 이렇게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쓰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